안녕하세요. 건행인 투입니다. 오늘은 동두천에 있는 소요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소요산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아주 넓고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행 코스는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자제암을 지나고 하중 상 100군데를 거쳐 칼바위로 갑니다. 그리고 나한대를 지나 소요산 정상인 의상대에 갔다가 공주봉을 거쳐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소요산 입구에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요석공원이라고 합니다. 요석공원은 신라의 고성 원효대사의 부인이었던 신라 20대 무일왕의 딸 요석공주와 인연이 깊은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소요산 매표소입니다. 소요산은 서화담, 복례, 매월 땅이 자주 소요하였다고 소요산이라고 한답니다. 자제암 일주문이 보입니다. 자제암은 신라 선덕용왕 14년에 원효대사께서 계산하여 산 이름을 소요, 절 이름을 자제암이라고 하고 수행했던 도량입니다. 그리고 6.25 때 전란을 입어 지금의 건물은 그 후에 복원된 것이라고 합니다. 원효폭포와 원효굴에 도착했습니다. 원효폭포 옆에 원효굴이 있는데 원효대사가 수행한 곳이라고 합니다. 원효굴에서 나와 자제암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는 삼거리입니다. 오른쪽은 공주봉 방향으로 가는 길이고 오늘은 왼쪽 자제암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는 108계단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계단길 옆에 걸려 있습니다. 삶이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배움터요 학교라고 합니다. 108계단이 끝나자 금강문이 보입니다. 금강문을 지나면 바로 원효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도하던 원효대사가 덕도하지 못하고 체념하여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려는 순간 도를 깨우쳤다고 전해집니다. 자제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 백운암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고통과 헤어지고 습관을 바꾸면 불행과 헤어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때린다 할지라도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진 사람은 뜻이 굳세어 비방과 칭찬에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자제암에 도착했습니다. 자제암은 원효대사가 요석공주와 인연이 있은 후 오로지 수행일념으로 인적이 두절된 심산유곡을 찾아 온 곳이 이곳 소요산입니다. 원효는 아름다운 이곳에서 용맹정진하여 높은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을 천견하고 자제무해의 수행을 쌓았다는 뜻에서 이곳을 자제암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제암 끝에는 천불 부처님을 모시는 나한전이 있고 오른쪽에 원효샘이 있습니다. 자제암 원효샘은 석간수로서 차를 만드는 물로 손꼽히는 명수로 이름나 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시인 이규보는 이 물맛을 젖처럼 맛있는 차가운 물이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원효샘 오른쪽 계곡엔 옥류폭포가 있습니다.
시원한 옥류폭포를 뒤로하고 하백운대 방향으로 갑니다. 가파른 계단길입니다. 오늘은 산에서도 기온이 32도로 산행하기 아주 힘든 날씨입니다. 이제 하백운대에 도착했습니다. 하백운대는 해발 440m로 소요산 백운대 능선의 제일 아랫봉우리입니다. 소요산은 무엇보다 단풍으로 작은 금강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중백운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중백운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해발 510m입니다. 중백운대는 백운대 중간 봉우리로 푸른 산과 붉은 단풍, 흰 구름이 어우러지는 명성이기에 중백운대라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쌍백운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삼거리에서 쌍백운대 방향으로 갑니다. 등산로 길 옆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아마 멧돼지의 행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쌍백운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해발 560m입니다. 이곳은 백운대 봉우리 중 제일 높은 봉우리이며 산세의 웅장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는 단풍, 그리고 청량한 하늘 흰 구름이 어우러져 쌍백운대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말년에 이곳에서 백운대에 올라 경치를 즐기며 자신의 회한을 달랬다고 합니다. 이제 칼바위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부터는 칼바위 구간입니다. 칼바위 구간은 등산로가 칼처럼 뾰족하게 생긴 편마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 산행하기가 어렵고 위험해서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약 500m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통과할 때에는 안전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초보자가 바위를 타기는 위험한 구간입니다. 옆에 우회하는 등산로가 있어 우회를 하겠습니다. 이제 나은대 방향으로 갑니다.
삼거리에서 나한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한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해발 571m로 소요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입니다. 나한이란 의미는 불교를 수행하여 해탈의 경지에 이른 수행자를 뜻하는데, 소요산 여러 봉우리를 불교와 관련된 명칭으로 부르는 중에 이곳을 나한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의상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상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소요산 최고봉인 해발 587m입니다. 조선 태조가 소요산에 머물며 자제함을 크게 일으킨 후에 소요산을 둘러싼 여러 봉우리들을 불교와 관련된 이름으로 불렀는데, 의상대는 자제함을 창건한 원효대사의 수행 동반자인 의상대사를 기리어 소요산의 최고봉을 의상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산을 합니다. 여기가 일주문과 공주봉으로 가는 삼거리인데, 공주봉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의상대가 보입니다. 공주봉에 도착했습니다. 공주봉은 소요산 제일 우측에 있는 해발 526m 봉우리입니다. 공주봉은 소요산에 자제함을 창건하고 수행하던 원효 스님을 찾아온 요석 공주가 산아래 머물면서 남편 원효를 향한 액 끓는 사모를 기려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주차장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하산길은 급경사 길입니다. 주차장이 보입니다.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산행 시간은 5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늘 무척 더운 날씨에 원효대사의 전설이 숨어있는 역사적인 명산 소요산에서 즐거운 산행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